요즘에 결혼 준비 기간이 1년이에요. 현금 영수증을 한 해에 몰아서 다 받기보다는 쪼개서 받으시는 것도 5월에 시작을 했으면 5월에서 11월까지 쓴 거는 그 해 받고 1월부터 5월까지 쓴 거는 그 다음에 해 받고 올해부터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라고 해서 그 결혼한 해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10만 원 해줘요. 나중에 연말정산을 받을 때 제 통장에 10만 원이 더 들어와요. 자, 오늘은 그래서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건 잘 썼다, 이건 못 썼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결혼식은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 어떤 세금적인 얘기가 또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유경험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얘기도 좀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관련해서 유튜버 드마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웨딩 유튜버 드마입니다. 웨딩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웨딩 홍보대사 이런 것들도 나름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드마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돈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드마님이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최근에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공개가 가능하신지? 이거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이제 예식장이 조금 가격대가 없진 않았어요. 또 식대 포함해서 한 4천 정도. 4천 정도? 그리고 스드메에 조금 돈을 많이 썼는데 스드메가 다 많이 쓰시는 그쵸? 스드메가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아. 오. 진짜 많이 쓰신 거예요. 지난해 정부가 실태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예식장 비용이 한 1,800, 2,000 정도? 그 다음에 스드메가 한 500 정도. 저도 드레스 스드메 한 6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고 적진 않게 썼네요. 맞아요. 저도 예식장을 조금 신경을 써서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어르신들도 왔다 가고 하는 그렇죠. 자리고 하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은 많이는 안 들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소비 패턴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누군가는 스튜디오에 되게 많은 돈을 써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찍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스튜디오 사진 뭐 별로 안 본다던데 하면서 그냥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스튜디오 촬영은 필요 없다. 그렇죠. 근데 어려운 게 써야 될 때가 어디고 안 써야 될 때가 어딘지 사실 처음 해본 사람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네, 구독자분들이랑? 1,000명 정도. 그래서 다사다난해요. 사실 아끼지 않는 순간 모든 항목에서 다 불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게 대부분은 드레스. 남자분들이시니까 자동차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닝 사러 갔다 그랜저 사러 온다. 맞아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 샵이 네네네네. 있고 300만 원짜리 샵이 있어요. 네네. 300만 원짜리 샵은 그냥 기본 드레스도 너무 예뻐. 음. 근데 이제 100만 원짜리 샵을 가면은 100만 원 기본에서는 볼 게 없는 것 같고 조금 이거 이쁜데 얼마예요 하면은 100만 원이 추가래요.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여기서 더 보태서 그냥 처음부터 예쁜 걸 할까?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거는 신상이에요. 처음 들어왔어요. 내가 처음 입는 드레스야. 그러면 거기서 퍼스트라는 추가금도 붙고요. 제가 포스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택이 붙어 있어요. 택이? 그 택을 자르는 그런 컷들도 그래서 찍어요. 아, 이 컷 하나가 보통 이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나요? 되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저는 왠지 그런 거 있어요. 시상식에서 이 드레스 내가 처음 입는 거 연예인들이 보통 그런 연예인들한테 퍼스트 주기 조금 그렇죠. 왜요? 이 퍼스트 비용을 신부한테 받고 팔아야 되는데 연예인들은 협찬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얘 똑같이 그냥 실크예요 해도 실크도 등급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단이 다르다. 만든 사람이 다르고 스킬이 다르고. 자동차도 똑같잖아요. 요즘 맞아요. 자동차들 내가 뭐 옵션 타입에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데 맞아요. 바닥 가격은 예를 들면 뭐 5천이다. 넣다 보니까 7천이 됐어. 이럴 바에는 나 그냥 외제차 탈까? 근데 이제 업체들이 그거를 옵션이 붙은 가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맞아요. 기본 가격으로 하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붙으니까 드레스도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웨딩 텍스라는 표현도 있어요. 웨딩 텍스, 세금 뜯기는 기분이다. 세금 뜯기는 기분이다. 근데 맞아, 사실 괜히 더 비싼 것 같고 결혼이라는 어떤 일생에 한 번이라는 거를 뭔가 상업적으로 뭔가 이용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격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야. 뭐 거기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추가 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10% 부가세를 할인해 줄 테니 현금으로 결제를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업체의 계좌가 아니라 새로 만든 업체의 계좌로 따로 그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해서 우리 업체의 매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탈세네요. 탈세죠. 그러니까 할인을 미끼로 증빙이 안 남게 현금으로 받는다는 맞습니다. 개념인 거잖아요. 딱 한 4년 전만 해도 현금 받는 것들도 되게 많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바로 신고를 해요.
사람들이 현금 영수증을 안 해도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당연한 건데 이제 안 해주는 경우. 그리고 서울권이랑 좀 지방이랑 조금 차이도 있어요. 서울권은 아무래도 카드 결제되는 곳이 훨씬 더 많고요. 지방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현금 유도하는 곳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갔는데 추가 요금이 너무 많으니 정부에서 표준 계약서, 표준 약관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계약을 할 때 추가 비용 없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요런 항목들에 얼마를 내는구나. 그거 다 알고 사인할 수 있게. 예전에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 되게 컸는데 혜택들도 사실 조금 있었어요. 어떤 게 있죠? 스드메라고 묶어서 진행을 하잖아요. 스튜디오 100만 원, 드레스 100만 원, 헤어 메이크업 100만 원 이렇게 300짜리를 200에 패키지로 팔아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있는 거야, 싸게. 그러면 얘네는 다 100만 원짜리 업체인데 여기 그러면 얘는 200만 원인데 그럼 어디가 얼마예요? 라고 대답해 주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었던 것 뿐인데 정찰제가 되면서 조금 꼬였다. 조금 더 비싸졌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인 금액이 올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또 그랬을 거예요. 가격 정찰제가 일단 시작이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받던 가격들 추가 비용을 이렇게 해가면서 받았던 가격들을 감안해서 이제 가격 정찰제에 집어넣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올라간 가격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비싸다고 느낄 거고. 맞아요. 와, 패키지라는 게 사실 묶이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스드메라는 용어가 생긴 걸 거예요. 다만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비싸지긴 했지만 내가 뜯기는 기분은 그쵸. 덜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실태 조사를 보면 보통 추가 비용 없이 기본 비용이 한 370 얼마 이랬으면 추가되는 비용이 그 절반쯤 돼요. 그래서 500이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래는 한 300 얼마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결제할 때 보니까 1.5배가 늘어나 있네? 근데 그 느낌 딱 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데 맞아.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지겠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예전보다는 결혼식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추세인데 왜 결혼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지. 웨딩 업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네에 있던 조그마한 웨딩홀들 거의 대부분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중간 가격 혹은 밑에 가격을 책임지고 있던 홀들이 코로나 시기에 다 망하면서 이제 조금 높은 가격대 혹은 아예 싼 가격대 이렇게 좀 양분화돼서 좀 그렇게밖에 안 남으니까 결국에는 조금 비싸게 하게 되는. 예전에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식을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으로 결혼식까지 식대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거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또 컨텐츠로도 하나 만들면 좋고. 그래서 지금 부탁하고 있죠. 너 나와도 되냐?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이런 거 되게 요즘에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예산 짜는 영상들도 되게 많이 올려놨는데 네네. 홀이랑 스드메 외에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항목들이 진짜 몇십가지가 돼요. 뭐가 있었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상견례도 하고 그럼 상견례 때 요즘에 선물을 또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양가 부모님 네 분을 다 챙겨야 되다 보니까 이게 10만 원씩만 해도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아이폰 스냅이라던가 뭐 포토부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없던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들 진짜 잘 찍으시던데. 그쵸. 근데 생각보다 비싸요. 거의 비싼 거는 한 50에서 80까지도 가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낫잖아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그쵸? 우리도 핸드폰 있으니까. 그런 되게 자잘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돈을 아예 뭐 여기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좀 싼 걸 해야겠다라는 것보단 이렇게 싼 걸 할 거면 안 한다. 웨딩 슈즈라던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돈을 쓰지 않았고 가정 가구 이런 거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그대로 쓰면서 그냥 거기서 각자 많이 살 때 썼던 거를 그냥 그대로 쓰고 많이 세이브를 했죠. 힘을 빼고. 네. 제가 뭐 듣다 보니까 중고로 구매한 드레스를 다시 팔아서 실제로는 무료로 준비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요? 본식 드레스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웨딩 촬영 때에는 어차피 사진에 그렇죠. 뭐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하면서 조금 저렴한 드레스를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당근으로 이제 사가지고 입고 어차피 한 번 입은 거 티도 안 나잖아요. 그 가격에 그대로 다시 팝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러 사람이 계속 나도 입고 쟤도 입고 저렇게 하면서 뭐 한 2,000원씩 깎아서 올리는. 저도 지금 저희 집에 그 웨딩 슈즈가 아직 있는데 결혼식
때 신고 한 번도 안 신었거든요. 팔아야죠. 당근해야겠네 이거는. 당근해야겠다.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서 좀 촬영을 많이 해야 됐는데 알리에서 이제 드레스들을 꽤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보통 드레스들이 한 10만 원 선. 그리고 조금 퀄리티가 좋은 것들은 한 20만 원 주면은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또 뭐 한 5만 원 선으로도 되게 괜찮은 드레스를 살 수는 있어요. 그냥 이제 셀프 웨딩이나 좀 가벼운 스냅 추가적으로 촬영을 원하신다 하면은 그냥 알리에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고. 부케, 청첩장 이런 것도 본인이 다 직접 제작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도 셀프로 제작을 했어요.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청첩장도 가격대가 진짜 다양해요. 200매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부터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들은 70만 원까지 가고요. 여기서 뭐 초콜릿 청첩장 해서 초콜릿을 넣어서 주는 그런 청첩장이라던가 이제 화분 같은 게 있는 청첩장 이런 것들은 막 300만 원까지 뛰어요. 주면서 이것도 키우세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제가 제작을 하면은 무료니까. 다들 이렇게 결혼식 비용도 많이 아끼시는데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식장 대금 처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돼요. 실제로 본인이 정신이 없어서 못 챙길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놔도 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까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정신이 너무 없거든. 맞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집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혹시 컨텐츠에서 녹여주시나요? 여기서 조금 드릴 수 있는 팁은 네. 요즘에 결혼 준비 기간이 1년이에요. 현금 영수증을 한 해에 몰아서 다 받기보다는 좀 쪼개서 받으시는 것도. 5월에 시작을 했으면 5월에서 11월까지 쓴 거는 그 해 받고 네. 그다음에 빠르게. 2월부터 5월까지 쓴 거는 그 다음에 해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득이 나는 정해져 있고 굳이 현금 영수증을 이만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연을 쪼개서. 나눠가지고. 역시 기자님. 또 올해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라고 해서 그 결혼한 해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50만 원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받을 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50만 원을 빼주는 거니까 제 통장에 50만 원이 더 들어와요. 혼인신고를 한 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너무 일찍 했네. 근데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생애 한 번만 가능한 한 거죠. 번만. 한 두 번만. 번은 안 되는구나. 그쵸. 재혼하면 사실 받을 수 없는. 그렇죠. 우린 재혼해도 되나 못 받았으니까? 너무 위험해지는데? 항상 여성분들이랑만 대화를 했는데 또 색다른 시선의 분들과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오늘 드마님 모셔가지고 뭔가 지금 요즘 젊은 분들 진짜 뭐 결혼 막 힘들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많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좋은 정보 받아서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은 탄탄하게 또 준비해서 잘 식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드마님이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맨손으로 보내진 않아요. 항상 선물을 준비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갑자기 의기소침해지는데 이거 한번 직접 열어보시면은 네, 살짝 열어보시겠어요? 네. 오, 수건 색깔 예쁘네요.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선물을 아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게스트분 오셨으니까 항상 카메라 보면서 마지막에 안녕하면서 인사하거든요. 한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심플해서 좋네요. 네, 좋죠. 뭐 다른 거 시키는 거 크게 없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가운데 카메라 보고 안녕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 벌써 구독은 언제나 껴야 그 힘이 되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세대주를